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며 얼마 전 남편한테 학을 떼고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연을 꺼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보며 저도 그렇듯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미래를 꿈꾸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에 질려 이혼하고 난 후에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제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패했다는 생각에 마음을 추스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설마 결혼이 이렇게까지 나를 망가뜨릴 수 있나 싶은 순간들도 많았고, 저를 이렇게 만든 전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다 되갚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는 용서하고 잊고 살려고 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인간에게 복수했던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날이기도 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 본 모습은 제 가족을 하대하고 자신의 가족만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그 시작은 제 친동생이 저희 집에 처음으로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 인간이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제가 어떤 식으로 되갚아주고 통쾌한 복수를 날렸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가 나왔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양가에 방문해서 인사드린 뒤 결혼 허락받고 결혼 준비까지 모든 게 순탄하고 완벽했습니다. 뭐 하나 잡음 없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보통 뭔가 큰일이 터지기 전에 고요한 적막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 인간과 결혼하고 엄청난 순간을 겪을지 상상도 못한 채 그저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천생연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이 아니라 아주 큰 시련을 겪으려고 순조롭게 진행된 거였으니까요. 아무튼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괜찮았습니다. 신혼기간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내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의 가정을 꾸렸다는 뿌듯함과 행복함에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신없는 생활을 보내기도 했어요. 보통 결혼하면 집들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희 역시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계획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매주 주말마다 집들이 약속이 잡혀 있었고, 음식 해대느라 집안 청소하느라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중 제 친동생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언니, 나 언니 집 구경하고 싶은데 오늘 놀러 가도 돼? 오늘? 그럼 가능하지. 근데 너 일은 어쩌고? 괜찮겠어? 아, 며칠 휴가 냈어. 오늘 피곤해서 몸이 자꾸 축축 처지는 게 아무래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휴가 내고 오늘 집에 올라가는 길인데 나온 김에 언니 집에 갈까 싶어서 전화했지. 집들이 때 나만 못 갔잖아. 나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가는 거라 형부가 싫어하면 어쩌지? 싫어하기는 무슨. 안 그래도 그날 처제랑 인사 잘 못 나눴다고 아쉬워했어. 너 오면 분명 좋아할 거야. 그래? 그럼 언니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갈게. 이따가 봐. 제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고요.
아무튼 제 동생은 하는 일 때문에 거의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이 워낙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명절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못 보고 넘어갈 때도 많았고요. 원래 제 결혼식 때도 일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뻔했는데 어떻게 잘 조율해서 겨우 뺐고 다행히 참석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양가 가족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는데 이때 동생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게 여겼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는 휴가를 길게 내게 됐다면서 집에 올라가서 쉬는 김에 언제 한번 저희 집에 놀러 가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와중에 결혼식 참석해주고 무리해준 걸 잘 알아서 고마운 마음이었거든요.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급히 지방에 내려가느라 제대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집들이도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참에 챙겨주면 되겠다 생각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들어보니 휴가를 꽤 길게 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동생이랑 쇼핑도 자주 하고 여행도 다닐 만큼 둘이서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뭐 자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동생이랑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 동생을 자주 못 봐서 속상했는데 이번 기회에 자주 보고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동생과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일하는 중간중간 맛있는 음식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됐고 저는 회사 앞에서 동생과 만났어요. 동생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그 케이크는 뭐냐고 묻자 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결혼식 잘 마친 거라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축하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귀여우면서도 기특해서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냥 와도 되는데 딱 보니 비싸 보이는 케이크라 괜히 돈 많이 쓴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즘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레터링 케이크 값이 꽤 비싸잖아요. 얼핏 보니까 저와 남편의 결혼식 사진으로 케이크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로 제 동생은 참 착하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높은 센스까지 겸비하고 있었죠. 우리를 위해 동생이 신경 써준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잔뜩 시켜서 실컷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가는 내내 오랜만에 동생과 폭풍수다를 떨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동생은 여기저기 신혼집을 둘러봤어요. 와, 언니. 집 진짜 좋은데? 인테리어도 잘 해놨다. 그래? 형부 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잔할까? 그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엄마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잖아. 에이, 오랜만에 왔는데 안 자고 구녕거려고? 빈방 있으니까 오늘 거기서 자고 가. 모처럼 노는데 늦게까지 수다 떨면 좋잖아. 나야 그러고 싶지만 괜히 형부가 불편해하시면 어떡해. 괜찮아. 이럴 때 편히 자고 가라고 손님방 만들어놨어. 네 형부도 좋아할 거야. 편하게 입으로 줄까? 동생은 계속해서 신혼집을 둘러보며 구경했고 저는 동생에게 자고 가라고 했는데 동생은 혹시나 남편이 불편해하면 어쩌나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며 손님방으로 안내했고 화장품이며 클렌징 폼이며 언니 거 쓰면 된다고 말하고 편히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편하게 입을 만한 옷을 찾아서 건네줬어요. 그렇게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예전처럼 둘이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형부 온 것 같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마중 나온 저를 보고 웃더니 이내 신발장에 있는 동생의 신발을 보고 누구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동생이 놀러 왔다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동생 거야. 글쎄 오늘 휴가 내고 집에 올라왔다더라고. 온 김에 나랑 당신도 보고 신혼집도 구경할 겸 놀러 와도 되냐길래 그러라고 했지. 대충 상황을 설명하면서 남편의 표정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평소처럼 반응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쳐다봤더니 남편이 딱딱한 말투로 오는 거 미리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미리 이야기 안 한 건 맞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말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연락받은 거라 미리 며칠 전에 말할 수가 없었고 또 회사에서 일할 때 남편한테 미리 문자 보냈거든요. 퇴근하고 동생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고 분명 문자 보냈는데 못 봤냐고. 여태 답장 없길래 아는 줄 알았다. 그리고 동생이 놀러 온 게 뭘 이렇게까지 정색할 이유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 핸드폰 볼 새도 없이 바쁘기도 했고 배터리가 바닥나서 전원을 꺼놨대요. 어쨌거나 본인이 못 본 거지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냐고. 당일날 갑자기 생긴 약속이라 사전에 미리 말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알겠다며 거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저는 정말이지 너무도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일 때문에 예민한 것도 아니었고 저를 보고 웃으며 기분 좋게 들어오다가 동생이 왔다는 소식에 표정이 싹 굳어지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따졌을 때 틀린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표정은 계속해서 풀리지 않았어요. 못마땅한 표정이었다고나 할까요? 진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표정이라 진짜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도 애써 아닌 척 감정을 꾹 눌렀어요. 거실에 있는 동생이 들을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나눴지만 얼굴에서 드러나는 감정까지 숨겨야 할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없는 척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게 말해도 완벽하게 방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표정 관리를 한다고 쳐도 남편은 있는 그대로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생이 멋쩍은 듯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이때 동생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 집에 놀러 온 건데 이런 눈치나 보게 만들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남편 올 시간에 맞춰서 배달시킨 음식들을 서둘러 식탁에 올려놓고 맛있게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옷 갈아입고 오겠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동생은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형부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하길래 아니라고 괜찮다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왔고 우리 셋은 식탁 앞에 앉아 배달시킨 음식을 먹었어요. 동생은 계속해서 남편을 힐끔거리며 눈치를 봤고 남편은 동생에게 어떠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식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동생만 아니면 당장 한바탕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막 화가 났지만 참고 화제를 돌리고자 동생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짠 하자면서 맥주잔을 들었어요. 그렇게 30분 정도 마시면서 이야기했을까. 동생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남편이 제게 동생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오늘 자고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기서 어떻게 자냐고 했고 저는 왜 못 자냐. 손님 방 있지 않냐. 거기서 자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어지더군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뭐긴 뭐야? 당신 동생 자고 가는 거지. 내 허락도 안 받고 신혼집에 마음대로 동생 데리고 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자고 가기까지 한다고? 여기가 무슨 호텔이야? 뭐? 내 말이 틀려? 아, 됐고. 적당히 먹었으면 빨리 보내.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뭘 마음 편히 못 쉬어. 지금 표정 관리 하나도 못하고 네 멋대로 굴고 있으면서. 정 그렇게 싫으면 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마음껏 쉬면 되잖아. 나도 너 때문에 지금 짜증나 죽을 것 같거든? 진짜 동생 때문에 참는 거니까 적당히 해. 남편의 말에 너무도 짜증났지만 동생이 있는 상황이니까 또 한 번 참아야 했습니다. 자고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야기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대충 마무리하고 보내라고 하길래 너무도 화가 났어요. 그래도 꾹 참았고 그렇게 싫으면 괜히 동생 불편하게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동생한테는 형부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떨어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대뜸 집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주섬주섬 옷과 가방을 챙기더군요. 저는 자고 가도 되는데 왜 벌써 가냐고 했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더니 당황해하면서 둘러대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때문에 가려는 듯 했어요. 남편이 계속 저런 태도로 동생에게 눈치 주고 동생도 그런 남편이 불편할 테고 마음이야 자고 가라면서 붙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배웅해 줄 겸 동생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슬며시 남편 이야기를 꺼내더니 괜히 갑자기 찾아와서 형부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다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 뭐가?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괜히 나 때문에 형부랑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오늘 네 형부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도 있었나 봐.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언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형부랑 같이 사는데 내 생각만 하고 왔어. 미안해. 역시나 동생은 남편이 싫어하고 있다는 걸 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긴 저라도 눈치챌 것 같아요. 저렇게 표정으로 오만 티를 다 내는데 누가 모를 수 있겠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착하기만 한 제 동생은 그저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괜히 본인이 놀러 온다고 해서 쓸데없이 분란을 만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속상했습니다. 어디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주고자 동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동생은 그냥 알겠다면서 멋쩍은 웃음을 짓더니 형부 기다리겠다면서 얼른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타고 그렇게 집에 갔어요. 한동안 서서 멀어져 가는 택시를 보니 울컥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섞인 화살은 남편을 향해 날아갔죠. 이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인물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못나게 행동하지만 않았어도 동생이 이리 갈 일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올라갔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식탁 앞에 앉아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생이 들고 온 케이크였어요. 상자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덩그러니 놓여있는 케이크를 보고 있자니 더욱더 화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 정성을 들여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언니랑 형부의 결혼식을 축하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을 위해 축하하자며
해맑게 웃던 동생의 얼굴을 생각하니 남편에게 화가 나서 울며불며 난리쳤습니다. 지금 음식이 넘어가니? 너 때문에 나랑 내 동생은 속은 난리가 났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게 밥이 넘어가? 내 동생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어? 그런 거 아닌데 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잖아. 집들이 때 못 와서 휴가 받은 김에 겸사겸사 온 건데 그냥 기분 좋게 맞이해 줄 수는 없었어? 평소에는 가족 아닌 사람도 자고 가라고 그러더니 왜 내 동생한테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건데? 숨도 한 번 안 쉬고 화난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내며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돌려 휙 하고 저를 쳐다보더니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제 동생이 더 예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어도 그렇지 주말도 아니고 평일 저녁, 그것도 퇴근 시간에 찾아오는 게 무슨 경우냐고.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예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기가 차서 동생이 뭐 일부러 평일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오다가 휴가 내서 온 거 아니냐. 왜 그걸 이해 못 해주냐고 했더니 남편은 가족들 다 초대해서 집들이 할 때 그때 맞춰서 같이 와야지 왜 혼자만 따라오냐고 누구는 안 바쁘냐면서 제 동생을 개념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따졌죠. 내 동생은 남들처럼 근무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내가 이걸 왜 주절주절 떠들어야 하나.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순간적으로 현타가 왔지만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그래도 동생 앞에서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냈어야 했냐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신혼집에 놀러 온 건데 형부로서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없었냐고.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축하해 주겠다고 이렇게 케이크까지 정성스레 제작해서 왔는데 쌀쌀맞게 굴었어야 했냐면서 따지니까 남편은 언제 쌀쌀맞게 굴었냐고 뻔뻔하게 나왔어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참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남편은 그것도 그나마 꾹 참고 맞춰준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귀찮아서 그냥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처제 왔으니까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한 거 아니냐고. 나름대로 노력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냐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혔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지금 노력했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나?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싸움 한 번 없이 순탄하게만 했던 우리가 어쩌다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계속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자신이 노력한 걸 조금도 몰라주지 않은 제게 너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평일 저녁에 찾아온 동생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말하는 동안 답답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맞는 말을 해도 뭐 들어먹어야 하는 맛이 있지. 벽에 이야기하는 기분이 드니까 지치기만 했고 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화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날 된통 싸우고 며칠간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찬바람만 불 뿐이었어요. 저는 결혼하면 둘이 아니라 둘 이상의 가족이 하나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한 순간부터 이 집은 내 집이라면서 선을 긋더군요. 내 동생 하나 집에 오는 것도 그렇게 불쾌했나 싶을 만큼 인색하게 구는 남편이 너무도 이해되지 않았고 싫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괘씸한 마음이 더 진해져만 갔습니다. 아니 생각할수록 열이 확 받더라고요. 그날 동생을 본 남편의 표정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일로 우리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고 살얼음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달콤한 신혼? 그런 건 와장창 깨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 남편이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깔끔하게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계속 냉전 상태를 유지했는데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전화해서는 신우가 집에 올 거라는 말을 전했어요. 난데 누나 말이야. 우리 집 근처로 볼 일 있어서 며칠 묵기로 했어. 어차피 손윤영 방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뭐?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묵는다는 게 괜찮아 할 일이야? 내 동생은 1시간도 안 있다가 갔잖아. 네가 하도 눈치 주는 바람에. 그때 내 동생 보고 그렇게 예의 없다고 하더니 네 누나는 왜 며칠을 묵는다고?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나 싶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왔을 때는 5만 가지 불편한 티를 팍팍 내더니 제 누나는 괜찮았나 봐요. 제 동생은 1시간도 안 돼서 남편 눈칫밥에 못 이겨 일어났는데 제 누나는 가족이라고 챙기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동생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비아냥거렸더니 남편은 지난 일은 왜 다시 꺼내냐고 이제 그만 넘어갈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면서 누나가 우리보다 손윗 사람인데 며칠만 신세 좀 지겠다는 걸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족끼리 인색하게 굴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일로 이럴 거야? 지겹지도 않아? 무슨 애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삐져서 왜 그래? 제발 어른답게 행동하자. 그리고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는 손윗 사람이고 시댁 식구인데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신우가 며칠만 신세 좀 지겠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남도 아니고 동생 집에 오겠다는데 못 올 이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랑 달라. 너는 그냥 문자 한 통 보낸 게 다였지만 나는 이렇게 전화해서 알려주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무튼 누나한테 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퇴근하고 누나가 좋아하는 걸로 장 좀 봐오고. 남편은 제 할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집이라면 저도 당장 와다다 쏘아댔을 텐데 직장이라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간신히 화를 억눌렸어요. 제가 화를 겨우 누르고 한 박자 쉬는 동안 남편은 얌체같이 전화를 뚝 끊어버린 겁니다. 대뜸 전화해서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통보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기분 나빴어요. 내 동생 왔을 때는 노발대발 하더니 제 누나는 더럽게 챙기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저한테 되지도 않은 훈계질한 것도 짜증났습니다. 저한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인데 그만하고 넘어가자고 하니까 이게 진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싶었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모를까. 저딴 식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누나 좋아하는 음식 만들라고 장 봐오라고 한 게 너무도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날 결심했습니다. 네가 내 동생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리라 하고요. 남편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고 본인도 똑같이 당해봐야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어디 사과 한마디 없이 제 누나를 우리 집에 들이려고 하는지. 자기 누나는 되고 내 동생은 안 된다는 썩어빠진 생각을 확 뜯어고쳐 놓아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이걸 어떻게 그대로 돌려줄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됐고 저는 아주 느긋하게 여유 부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향했을 텐데 저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릴 남편과 신우를 생각하니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세상 여유롭게 제 시간을 즐기다가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장 같은 건 일절 안 봤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그 인간 말대로 순순히 장 봐서 들어가게. 저는 그 정도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무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신우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온 걸 알았는지
남편이 현관 쪽으로 걸어왔고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제 손을 보더니 마트 들렸다 온 거 아니냐고 묻길래 아주 당당하게 아니라고 답했어요. 뻔뻔한 저의 반응에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돌려 거실에 앉아있는 신우 눈치를 슬쩍 보고는 이내 작은 소리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보라는 장도 안 봐오고 대체 이 시간까지 뭐 하다가 들어온 거냐고 했습니다. 저 오자마자 바로 저녁 준비하고 식사할 줄 알고 여태 기다렸는데 누나가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네 누나 배고픈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뭐 노니? 여태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고 힘들어. 주말도 아니고 평일 저녁에 오면 어쩌자는 거야. 개념 없이. 그렇게 네 누나 챙기고 싶으면 네가 직접 장 봐서 요리했었어야지. 뭐?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미 누나까지 왔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우리 사이 안 좋은 거 티내고 싶어? 그러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리고 전화랑 문자가 다른 건 또 뭔데?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통보식으로 말했잖아. 그럼 내가 문자 보낸 거랑 별반 다른 거 없지 않아? 내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벌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수습해. 괜히 귀찮게 굴지 말고. 뭐? 그래 좋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대충 분위기만 맞춰줘. 아무리 그래도 누나한테 이런 모습 보일 수는 없잖아. 거실에 신우가 있어서 그런가 남편은 거의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돌발 행동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우스웠어요. 그때 저와 비슷하다거나 할까요? 그때는 남편이 저처럼 심드렁했고 지금은 제가 남편처럼 심드렁해야 하는 꼴이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구나라는 생각에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탁이니까 제발 협조해달라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서 알겠다며 들어주는 척했어요. 하지만 이건 결코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협조해주나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면 절대로 협조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다 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협조해주는 척하면서 남편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 남편은 신우한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둘러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켰습니다. 누나, 이 사람이 몸이 조금 안 좋은가 봐. 미안해서 어쩌지. 아무래도 배달시켜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에이, 아쉽네. 올케 음식 솜씨 좋아해서 먹고 싶었는데. 몸 많이 안 좋은 거야? 네, 피곤하네요. 그냥 시켜 드세요. 요즘 배달 음식 다 맛 좋잖아요. 그래, 누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그럼 음식 오면 불러줘. 어? 같이 안 있고? 피곤하다고 했잖아. 방에서 좀 쉬고 있을게. 마음 같아서는 푹 쉬고 싶은데 어쩌겠어. 형님 오셨는데. 같이 식사는 해야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편과 신우의 표정은 저거 왜 저래 하는 표정이었어요. 동생 일로 남편이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됐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집안 내력인가 싶었습니다. 신우도 남편 못지않게 개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왕 한가족 됐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서 비호 맞춰가며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냉랭하게 대하니까 신우가 살짝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신우의 눈치를 보며 어쩔 바를 몰라 했고요. 참 볼만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여유롭게 반신욕도 하고 한껏 여유를 부리며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고 하길래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확 엎어버리기 전에 적당히 하라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성질 같아서는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싶지만 누나 때문에 간신히 참는 것 같더라고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알겠다면서 그럼
음식 오면 그때는 좀 잘 좀 하라고 말하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여유 부리며 저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음식이 왔다길래 저는 아주 심드렁한 얼굴을 장착하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그렇게 신우와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동생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신우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얼굴에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식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눈치 줬고 저는 왜 그러냐고 신경질을 냈어요. 그때 저희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신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오늘 기분이 영 별로네. 왜, 내가 와서 싫어? 네, 싫어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1시간 있는 것도 싫은데 며칠씩이나 여기서 지내는 건 선 넘는 짓 아닌가요? 동생만 사는 집도 아니고 저도 같이 사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죠. 심지어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오는 것도 경우가 아니고요. 뭐, 뭐? 아이, 당신 왜 이래, 진짜. 조용히 안 해? 신우의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 심드렁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크게 당황스러워했고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한 번도 신우한테 이렇게 말한 적, 행동한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뭐 잘못 먹었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괘씸하다고 여겼는지 저한테 누나로서 동생 집에 못 올 일이 있냐고,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들 잘 모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디서 사람 면전에 대고 싫은 티를 팍팍 내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면서 저를 향해 막 뭐라고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정말 싹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저 이거 형님 동생한테 배운 거예요. 저번에 제 동생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언니 보고 싶다고 놀러 왔는데 딱 제가 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죠? 내 동생한테는 싹수 없이 굴었으면서 저는 왜 형님을 깍듯하게 모셔야 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신우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고 이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동생이 한 짓이 있으니까 차마 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요. 식사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어떻게 며칠 동안 여기서 묵을 생각을 하냐고, 그것도 신혼인 동생 집에 이렇게 오는 게 맞는 행동이냐고 했더니 신우가 벌떡 일어나서 내 동생 집인데 네가 뭔데 난리냐, 어린 것이 봐주니까 신우 무서운 줄 모르고 버릇없이 군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밥맛 떨어졌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신우가 저한테 뭐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그런 신우를 겨우 말렸고 신우는 기분 나빠서 못 있는다며 이렇게 버릇없이 군 행동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시모한테 당장 이야기하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저와 본격적으로 2차전을 시작했어요. 잔뜩 성난 얼굴로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이 꼬락서니를 부리냐고, 좋게 화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이를 키우냐고 난리쳤고,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얼빠진 사람처럼 이혼하자는 말 진심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동생 일로 남편한테 많이 실망하기도 했고 또 좁혀지지 않은 의견 차이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망한 마음을 되돌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됐고 신호가 오면서 마음을 굳히게 된 겁니다. 이혼을 결심했으니 안 참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끝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유치하게 이혼이냐면서 절대 인정 못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신우한테 버릇없이 군 걸로 한바탕 난리칠 기세로 들어오더니 이혼이라는 말에 뭔가 전전긍긍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어도 이혼 못 해준다고, 세상에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냐, 고작 이런 걸로 이혼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혼하고도 남았다고, 부부란 원래 이렇게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정상적인 개념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너는 개념 없고 이기적인 놈이기 때문에 이혼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파르르거리면서 화내다가도 겨우 누르더니 누나 일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이쯤하고 좋게 화해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동생이 놀러오던 신우가 놀러오던 서로 깍듯하게 대하자고, 잘 챙겨주자고요. 그래서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그런 식으로 주워 담아봤자 담기지도 않을 뿐더러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줄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혼 서류에 도장찍을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한바탕 소리 지르며 난리치더니 집을 나갔고, 저는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이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참으로 허무하고 아팠지만 마음먹은 이상 미루지 않고 빨리 해치우고 싶었습니다. 우선 남편과 따로 지내고 싶어서 친정집에 들어가려고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대강 제 짐 챙기기를 마무리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서 외박했어요. 딱 보니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게 밤새 어디서 술을 진탕 마시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짐을 챙겨 나가려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추후에 보내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을 지나쳐 나가려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황급히 붙잡더니 정말 자신하고 이혼할 생각이냐고 했고, 세상 단호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하자 남편은 불쌍한 표정으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대뜸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해. 다 잘못했어. 형부로서 처제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속이 좁았어.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나 봐.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화 풀어줘. 나 당신 많이 사랑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러지 말고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는 처제랑 장인 장모님께 진짜 잘할게. 어? 솔직히 저는 남편에게 사과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사과를 받았음에도 이혼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과받고 풀어줄 마음이 있을 때 사과해야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뒤늦게 사과한다고 해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나가려는 제 바짓가랑이까지 자꾸 늘어지길래 떼어내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거머리같이 찰싹 붙는 남편을 겨우 떼어놓고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속상하지만 제 결정이 그렇다면 알겠다면서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받았고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글쎄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은 거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사고쳐서 들어갈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대출받으면 어쩌냐. 네가 내 동생 무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까지 무시하는 행동 아니냐고 했고
남편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대출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벌이가 뻔한데 아무리 신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을 덜컥 대출받고 이자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 월급을 믿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았어요. 직장도 훨씬 좋았고요. 우선 급한 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다 당겨받고 뒷감당은 돈 잘 버는 제게 맡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이혼하면 자신이 다 독박 써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죽어도 이혼만은 못한다고 쌩 난리를 친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저는 오만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정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구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은 너무도 허무하게 끝났어요. 제 동생에게 한 집보다 배우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대출받은 게 큰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이혼할 운명이었습니다. 제 동생한테 잘했다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마음대로 대출받은 걸 알게 되면 아마 그때 이혼했겠죠. 남편은 졸지에 이혼당하고 큰 대출금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진짜 웃긴 인간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받아놓고 저랑 같이 갚을 생각이었다니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결혼은 함께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나만 혼자라면 그건 독방이에요. 제 친동생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결혼이라면 그건 이미 실패한 관계 아닐까요? 혹시나 지금 이 글을 보며 나도 비슷한데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이혼보다 무서운 건 무시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인생의 주도권을 손에 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